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섬유시스템공학과의 남기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 온 폴리머스라고 해서 고분자 표면 위에 레이저와 같은 이제 광학 처리를 통해서 탄소 소재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탄소 발달 메커니즘과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의 어떠한 친환경적인 응용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현재 석사과정 6명과 학부 연구생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요 저희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 먼저 소재 분야에서는 HP 폴리머스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폴리머에서 이제 고성능 고분자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옵티컬 마이크로 패터닝이라고 해서 레이저 기반의 광학 처리를 통해서 고분자와 같은 유기 소재를 탄소화 전환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전자재료 또는 우주 항공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에너지나 환경 기능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 요 전자재료를 포함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환경적인 분야, 그래서 이러한 고분자를 탄소화 전환을 시키고 이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인 부분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다음 요 페이지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폴리이미드라는 소재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요 고분자 합성 중에서 폴리이미드라는 소재는 기존에는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들을 최근에 한 1, 20년 전부터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갈색의 유색 폴리이미드를 우수한 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명한 광학적 성질을 부여하는 이러한 투명 폴리미드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 투명 폴리미드가 잘 개발이 된다면은 현재 사용 중인 유리 기판 기반의 디스플레이를 플렉시블한 고분자 기판으로 대체해서 보다 다양한 응용 분야를 좀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분자 복합 소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고분자와 탄소 나노 파티클을 복합한 이런 필름 소재 또는 이렇게 어떤 섬유의 강화를 시키기 위한 고분자와 이제 탄소계 섬유의 복합 소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 고분자를 이용해서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탄소 섬유를 만드는 폴리아크로나이트 기반의 고분자는 보통 방사 공정이 습식 방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융 방사 가능한 탄소 섬유 전구체 고분자인 폴리아크로나이트를 합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사해서 탄화시키는 이런 연구들을 좀 서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 광학적 레이저 기반의 고분자의 표면 탄소화 전환을 통해서 어떤 패턴 구조를 만든다던가, 또 이를 이용해서 어떤 멤브레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환경 친환경적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두 가지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 퍼포먼스 폴리머와 같은 경우에는 요 고성능 고분자 핵심 화학 소재를 합성하고 뭐 첨단 소재 응용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어떤 전자 재료의 소재 또는 우주 항공용 극한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폴리이미드라는 소재인데요. 이런 폴리이미드와 같은 고내열성 그리고 고강도 고분자 소재를
합성하고 이러한 소재들은 기존의 소재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3, 400도 이상의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데에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키스트 위탁 연구를 통해서 이 항공기용 터빈의 이제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소재용 초고내열 수지를 합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우주 소재로서 국방과학연구소랑 이제 위탁 과제를 통해서 이러한 발사체 레이돔에 들어가는 유리섬유 강화 복합 소재형 초내열 수지를 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내열 수지를 합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세라믹 소재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고 고성능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면 저희가 같은 연료로도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저감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재 분야인 이 옵티컬 마이크로 패터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떠한 나노 카본이 고분자 표면 위에서 발달되는 이러한 생성 원리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 전자소자나 아니면은 청정 환경 및 에너지 분리막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 같은 데에 사용하는 이러한 응용 연구를 최근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분자 표면에다가 레이저를 잘 조사하게 되면 국부적으로 저희가 탄화를 원하는 디자인으로 탄화를 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 다양한 연구들이 응용 분야가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도 좀 더 친환경적인 부분의 산업 분야를 좀 응용을 하는 연구를 최근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에서와 같이 레이저 기반의 이제 고분자 탄화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보통 이러한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을 대상으로 하는 고분자 기재 물질이 이러한 폴리이미드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리이미드를 이용해서 어떠한 전자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연구했던 저희 연구 결과를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이런 기본 폴리미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폴리이미드의 전자재료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이미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내열성 수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폴리이미드는 1960년대에 이제 나사와 듀폰에서 같이 고내열성 수지를 합성해 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우주 소재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소재를 합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가장 먼저 개발된 게 이렇게 캡톤이라고 하는 상용명을 가지고 있는 폴리이미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폴리이미드는 이런 이미드 백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리머로서 굉장히 고내열성과 고강도 특성뿐만 아니라 내화학성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이미드는 이런 한 가지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량체가 굉장히 많이 합성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합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물성과 성형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알리파틱 구조로부터 이 아로마틱 구조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합성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아폴로 12호에서 실제 유인 탐사선에 이 지금 우주복에 들어가는 전자재료의 패키징 소재로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우주선에서도 일부 이제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미드가 굉장히 다른 기존의 상용 고분자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물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내열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고분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몇 안 되는 초고내열성을 나타내는 폴리머이고요. 기본적으로 구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400도 이상 그리고 한 500도 정도에서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이러한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리미드는 그래도 아말포스한 폴리머에 속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백본 구조를 바꾸면서 크리스탈리니티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이미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거는 오른쪽에와 같이 한 두 가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반도체나 전자 소자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전기 절연성이 굉장히 높고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실런트나 이런 패키징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었고 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재료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또한 이제 고내열성이 필요한 이런 모터의 인슐레이터로도 많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미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폴리미드 특히 캡톤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캡톤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다이언 하이드라이드라는 것과 이 빨간색의 다이아민이라는 것이 교대로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의 이제 일렉트론 도너와 이쪽에 일렉트론 억셉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을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인트라 그리고 인터몰레큘러 차지 트랜스퍼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전하 전이 복합화를 이용해서 이런 파 일렉트론들이 일렉트론 도너에서 업섹터로 사슬 내에서도 잘 움직이고 사슬 간에도 잘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2차 결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차지 트랜스퍼가 굉장히 유리하게 나타내려면 요 인접 사슬이 이렇게 교대로 일렉트론 도너와 억셉터가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려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슬의 이 쌓임 효과, 패킹 올드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드 고리의 굉장히 안정적인 이미드 고리의 특성과 더불어서 이 방향족 그리고 굉장히 강한 차지 트랜스퍼 컴플렉스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우수한 내열성과 기계적 강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강한 차지 트랜스퍼 컴플렉스로 인해서 얘네가 특유의 갈색이나 노란색의 유색 특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한 350에서 500 나노 사이에 굉장히 그 파란 색깔 빛 영역에 빛을 흡수함에 따라서 그의 배색인 노란색부터 갈색까지의 이러한 브라운 컬러를 띠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내열성은 어떻게 띄는 건가요? 내열성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네들의 이제 그 방향적 고리에도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굉장히 강한 차지 트랜스퍼 컴플렉스를 갖게 되면 이 사슬 간의 이 유동성, 결국 이제 유리전이 온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도 이제 얘네들이 결국 결합이 끊어지면서 분해 온도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좀 억제하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꼭 방향 쪽뿐만 아니고 이러한 차시 트랜스퍼 컴플렉스 같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드 고리도 굉장히 내열성에서 분해되지 않으려고 하는 형질들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폴리미드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우수한 물성도 갖게 되지만 반대로 색상이 띠게 되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떤 광학적인 부분에는 잘 적용되기 어려웠다는 여태까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유색을 띠는 것들을 우수한 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만든다면은 좀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이런 것 등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 중에 다음에 6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떠한 메인 체인에 벌키한 치환체를 넣어서 사슬 간의 인터랙션을 좀 줄여주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소 같은 것들을 많이 넣게 되면 이 전기 음성도 강하기 때문에 파이 일렉트론들의 어떠한 그 트랜스퍼를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알리사이클릭한 구조들을 좀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파일렉트론들의 또 차시 트랜스퍼 컴플렉스를 근본적으로 좀 없애는 연구를 하거나 이 벌키한 सब스트레이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 킹크한 스트럭처 꺾여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줘서 인터몰레큘러 차시 트랜스퍼 컴플렉스를 좀 줄여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또한 이제 나노 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노 복합화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탁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또 표면의 평활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러프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 소량을 넣으면 조금 증가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정 온도를 좀 컨트롤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대표적으로 유색 폴리미드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폴리이미드를 합성하는 방법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열적으로 이미드화를 하는 방법 또는 케미컬적으로 이미드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폴리이미드는 저희가 다이언 하이드라이드와 다이아민을 저희가 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고리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게 전구체 물질이고요. 얘네들의 탈수 반응을 시켜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폴이미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열적으로 하느냐, 화학적으로 하느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열을 많이 고온의 열을 안 쓴다는 측면에서는 좀 산업적으로 친환경적일 수 있지만 요 탈수제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간다는 요소가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미드를 하게 되면 탈수제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파우더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성형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미드 중에서도 특히 불소가 들어간 폴리미드가 투명한 폴리미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플루오리네이티드 칼라리스 폴리미드에서 불소화된 투명 폴리미드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왔었고 가장 최근이었던 이 2019년에 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이제 그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의 3대 품목 중에 하나가 이 불소화된 폴리미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이 불소화된 투명 폴리미드의 기술이 굉장히 기술력이 높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역 분쟁 때 이러한 제한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고 2019년 정도에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양산화를 시작하면서 요 무역 분쟁이 좀 자유로워졌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요 폴리미드, 유색 폴리미드와 더불어서 투명 폴리미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폴리미드를 합성하거나 또는 이렇게 합성된 폴리미드를 가지고 제품화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아래 이게 요 표와 같고요. 특히 요 SKC와 코오롱의 합작을 한 회사인 SKC 코오롱 PI에서 이렇게 폴리이미드를 전문적으로 합성하고 또 개발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 몇 년 전에는 이제 PI 첨단 수제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PI 전문 기업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점차 개발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 세컨 제너레이션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왔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투명한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유리 기판은 굉장히 무겁고 깨지기 쉽고 이러한 형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분자로 바뀌게 된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고분자 소재는 아니고 굉장히 얇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방향으로만 구부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자유롭게 플렉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는 이 유리를 대체해서 투명한 폴리미드가 필요하다. 또는 투명한 고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투명한 고분자 폴리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꼭 이렇게 폴리미드를 유색한 폴리미드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냐? 다른 폴리머들을 왜 쓰기 어렵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요 슬라이드로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저희가 이제 캐리어 글라스라 그래서 이제 고분자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글라스 위에다가 폴리머를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TFT 공정들을 올려주게 되는데 이러한 소자 공정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한 250도에서 300도 정도의 공정 온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견딜 수 있으려면 고분자가 조금 플렉서빌리티가 생길 수 있는, 모빌리티가 생길 수 있는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한 300도 이상을 잘 버텨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분자가 앞서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내열성이 그 정도가 되지 않고 한 200도 전후에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고분자 후보군이 몇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이미드고, 이 폴리이미드는 내열성뿐만 아니라 뭐 강도나 또 내화학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물성을 잘 만족시키면서 투명한 폴리머를 만들면 우리가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잘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몇십 년 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 폴리머를 만든 다음에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내열성 측면에서 또 이러한 어떠한 그 스트레스, 그 응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점점 디스플레이가 얇아지고 이렇게 적층이 많이 되다 보면 이런 유기 소재인 폴리머와 이놀가닉이 이렇게 인접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놀가닉과 폴리머는 기본적으로 열팽창 계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 온도뿐만 아니고 반복적으로 저희 실생활에서 사용함에 따라서 이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열팽창과 수축에 대한 그 크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텐사일 스트레스나 컴프레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팽창 개수가 이놀과니까 굉장히 다르다면, 차이가 크다면은 이러한 스트레스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크랙이나 아니면 딜라미네이션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분자의 내열성이 중요하고, 특히나 열팽창 개수가 굉장히 낮은 고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측면에서 특히 잔류 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고분자를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잔류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류 응력이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인터널 스트레스라 그래서 내재적인 스트레스가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익스터널 스트레스라고 해서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널 스트레스는 고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어떤 백본 구조나 임퓨리티 같은 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게 인터널 스트레스고요. 저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봤던 고분자와 이놀가닉과 같은 이종 소재 간의 이 계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 익스터널 스트레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익스터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가이고요. 이 익스터널 스트레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뭐 이놀가닉이나 이런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와 고분자를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코팅을 했을 때 열을 온도 범위를 줬을 때 어떻게 하면 또 팽창과 수축을 이렇게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요 레시듀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놀과닉과 가장 유사한 팽창과 수축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저응력, 그 낮은 그 열팽창 개수를 갖는 폴리머 백본 스트럭처를 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백본 스트럭처 합성하게 되면 굉장히 구조가 굉장히 단단한 리지드한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플렉서빌리티의 측면에서는 조금 자유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고분자들을 합성하고 특히 투명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불소가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이런 백본 스트럭처를 합성해서 얘네들의 잔류력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 이렇게 만든 장비는 저희가 이제 예전 지도 교수님 방에서 이제 만들었던 장비인데, 이렇게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폴리머 전구체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렇게 필름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저희가 경화되고 다시 상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 300도까지 경화하고 다시 상온으로 내려오는 쿨링 과정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최종적으로 냉각했을 때 남아있는 이 잔류 응력이 좀 더 낮은 스트레스 값을 갖는 것들이 조금 더 이 열팽창 개수가 낮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비는 실질적으로 이 고분자를 가공하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파괴하지 않고 이제 샘플을 비파괴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조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입니다. 네.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휘는 거예요? 휘진 않고요.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폴리머를 이렇게 만들어진 전구체 폴리머를 이렇게 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탈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미도화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 장비에다가 놓고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이제 디텍터가 있거든요. 반사되는 그 디텍터가 이제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곡률, 이 폴리머가 이제 곡률이 발생하는 그 온도에 따른 곡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힘을 줘서 휘는 건 아니고 하고 그냥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열을 했다가 냉각하는 휘는 과정에서 때 이제 네, 스트레스 그거 이제 곡률 스트레스 따라서 요 커베처 이렇게 생기거나 안으로 파이거나 이런 것들을 얘가 실시간으로 미세하지만 그거를 디텍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 뭐 스토니 이퀴에이션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열팽창 계수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투명하면서도 이렇게 좀 내열성이 좋은 그 잔류력이 낮은 폴리머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노머를 합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에스터 그룹이 있으면 굉장히 좀 리지드한 특성을 줄 수 있어서 이 내열성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구조들이 있으면 리지드하기 때문에 내열성 높아지겠지만 이 투명성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 폴리머들이 체인들이 쌓임 효과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찰시 트랜스퍼 컴플렉스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는 좀 리지드하지만 이 옆에다가 이렇게 어떠한 치환체들을 도입을 하면서 구조는 리지드한데 쌓임은 좀 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레퍼런스는 이렇게 치환체가 없는 것 그거 아닌 거는 저희가 새롭게 합성한 거는 이렇게 치환체를 주자 해서 여기 메틀기를 이렇게 붙여 놨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도를 가해줬을 때 요런 데는 리지드하지만 요쪽 이미드 결합이 있는 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얘네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치환체를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입체 장애 때문에 잘 회전을 안 하고 처음부터 좀 꺾여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붙어 있고 잘 회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줬을 때 유리전이 온도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지 않고 사슬간의 쌓임은 좀 넓어져 있기 때문에 투명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서 저희 이론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또 저희가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이제 합성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뭐 메틀기가 하나만 있을 때, 두 개만 있을 때, 뭐 세 개만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물성을 측정을 해보고 이 결합 각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봤고 이 메틀기가 아니고 불소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더 뭐 결합각이나 뭐 투명도가 어떻게 향상이 될까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도움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렇게 치환체가 없을 때에 비해서 치환체가 들어갈수록 또 그 치환체가 좀 더 벌키할수록 이렇게 광학적 특성과 유리전이 온도를 좀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이 열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어서 두 개 다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증명을 해봤던 거고요. 또 다른 것들로는 저희가 이제 뭐 다이아민을 다른 식으로 합성을 해봤는데요. 좀 더 투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더 앞서 봤던 것들은 좀 더 시메트릭한 구조였고요. 좀 더 어시메트릭한 구조를 줘서 훨씬 더 플렉시빌리티나 광학적 투명성을 좀 더 증가시키자 이런 것들이었고 불소 같은 작용기와 플렉시블하면서도 조금 더 리지드한 그룹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줘서 너무 이제 플렉시블하지 않고 좀 내열성도 좀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합성한 다음에 상용 다이언 하이드라이드와 한번 잘 중합이 되는지 그리고 중합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물성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합성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소가 있는 다이아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용매에 대해서 좀 솔루빌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좀 더 저희가 가공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뭐 그만큼 어느 정도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톡식한 그리고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솔벤트만 쓰지 않고 그렇지 않은 솔벤트도 좀 쓴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좀 장점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봤을 때 기존의 두 편에서 만들었던 이 캡톤에 비해서는 좀 더 색깔이 많이 투명한 폴리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너트한 환경에서 큐어링을 하지 못해서 좀 착색이 된 효과가 있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제한된 분위기의 환경하에서 하면은 훨씬 더 물성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열팽창 개수도 한번 측정해 보면은 열팽창 개수는 이 캡톤에 비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높은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떤 구조에서는 한 128 뭐 ppm을 가졌던 것들을 한 46까지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적용을 하려면 한 20에서 또는 10 ppm 이하 정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하이드라이드를 좀 더 바꾸면서 저희가 백번 스트러처 좀 컨트롤하면 이만큼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저희가 합성했던 이러한 폴리머가 내열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놀가닉을 좀 어느 정도 소량 첨가하게 되면 좀 더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놀가닉을 좀 첨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한 세그먼트에 이렇게 좀 하드한 세그먼트를 좀 터미네이팅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 60 ppm 정도 됐던 것들이 한 10 ppm 정도로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벌크한 시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실험실 스케일에서는 이 정도까지 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놀가닉이 없었을 때는 얘네가 고온에서 팽창이 좀 더 쉽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저희가 무기물을 그냥 단순 분산시킨 게 아니고 저희가 말단에 요 폴리머랑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아민 그룹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좀 더 분산성도 향상되고 좀 더 내열성 측면에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투명성도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 3D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 필름의 시편을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무기물이 분산되어 있으면 이렇게 무기물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 시편을 보면은 3 웨이트 퍼센트 정도의 나노 파티클이 들어갔는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분자 시편을 찍었을 때랑 똑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썼던 그 실세스 키넉스엔이라고 하는 이 케이지 형태 요 나노 파티클이 사이즈가 1.5 나노미터밖에 되지 않고 저희가 표면의 기능화를 통해서 고분자와 이렇게 좀 결합을 시켜서 좀 더 분산성을 좀 향상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검출이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 3D 스캔이 레졸루션이 50 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요 1.5 나노미터의 시세스 키넥세인이 그 정도까지는 응집되진 않고 잘 분산돼 구나라고 좀 그래서 이제 광학적 특성이나 열 특성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연구인데요. 저희가 이제 산화 그래핀을 환원시켜서 이 환원 그래핀을 가지고 좀 필러로 좀 사용해 보자 해서 제가 과거에 이제 키스트에서 이제 연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컴포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산화 그래핀을 환원시킬 때 보면은 뭐 하이드라진 같이 좀 더 톡식한 환원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치 타입에서 그냥 저희가 비커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환원 그래핀은 굉장히 산화 그래핀에 비해서 굉장히 얘네들의 이제 잘 쌓여서 응집되려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공정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분산성을 향상시킬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 이러한 산화 그래핀을 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인 환원제인 요 비타민 C를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유체 반응기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환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환원되는 것들은 이 반응기가 이제 테일러 쿠에트 유체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바깥에 있는 실린더 안에 이제 내부 원통 실린더가 있는데요. 이 바깥에 거는 고정되어 있고 내부 원통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요 점도에 따라 좀 다른데 이 원통이 점점 더 빨라지면서 이렇게 도넛 모양의 띠가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이게 눈으로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보면. 그래서 이 도넛들이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와류를 형성하게 돼서 얘네들이 굉장히 요 안에서 굉장히 강한 시어 포스 같은 것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성해서 나오는 요 RGO가 잘 쌓이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시어 포스로 조금 더 단시간 내에는 분산되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수특한 물질을 가지고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 좀 더 박리된 환원 그래핀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폴리이미드에다가 좀 컴포짓 시켰을 때 이렇게 잔류 응력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가 해서 기존에 이제 필러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은 굉장히 큰 레지듀얼 스트레스를 갖는 거에 반면에 어느 정도 좀 소량의 요 필러를 넣으면 굉장히 고박리가 돼 있는 이런 필러들을 넣으면 분산 효과도 좋고 해서 굉장히 낮은 잔류 응력을 갖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러를 만드는 제조 과정이 굉장히 친환경적이었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하는 것들은 요 이제 폴리미드를 바탕으로 5G나 6G의 통신 환경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절연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태까지 저희가 4G 정도까지 썼던 거에 비해서 5G 정도는 굉장히 초고수파대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그냥 폴리미드 필름으로는 절연체로 사용하기 어렵고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유전 상수나 유전 손실 계수를 가지고 있는 폴리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만들려면 이 기공 구조 같은 걸 좀 넣어주면 훨씬 효과적인데요. 공기나 진공 상태는 거의 유전 상수가 한 1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기공 구조가 잘 조밀하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전기가 훨씬 더 안 통하는 효과는 있고 반대로 좀 내열성이나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공 구조를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공정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필러로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요 이제 메조프로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MCM41이라는 거를 합성을 했고요. 이런 것들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표면에 아민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고분자와 컴포짓한 용액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필름으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비용매 유도 상분리라는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녹지 않는 용매 베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럼 이제 얘네 필름이 이제 고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다이제이션을 시켜갖고 최종적으로 포러스한 구조의 이런 폴리머 필름을 만드는 거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매 유도 상분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좀 상대적으로 마크로한 포가 발생하게 균일하게 형성될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필러가 또 이제 메조프로스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포러스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해서 이러한 구조는 이러한 공정은 그 아마 이제 습식 방사 같은 데서 많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렇게 그냥 기존의 캡톤 폴리미드는 색깔은 있지만 이렇게 트랜스페런트한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기공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균일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폴리미드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균일한 다공성 구조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분산도 잘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또 표면 구조는 그렇게 이렇게 표면은 또 좀 매끈한 상대적으로 매끈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용매 유도 상분리 과정에서 이 매스 트랜스퍼 속도를 좀 조절하게 되면은 이 표면은 좀 매끄러워지고 상대적으로 조밀하고 내부에만 큰 기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좀 조밀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랑
그 인접한 어떠한 구리와 같은 것들, 이런 전극과의 계면 접착을 좀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밀한 구조를 갖고 있는 표면이 좀 더 유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각을 찍었을 때도 표면이 조밀하기 때문에 내부에 기공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분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반 폴리미드보다는 접촉각이 좀 낮고 좀 더 수분 투과성은 조금 더 증가한 특징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내흡수성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유리전이 온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건데요. 기존의 폴리머가 한 380도 정도였고, 다공성을 부여하게 되면 한 365도 정도로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표면 처리된 MCM41을 넣어줬더니 최대 한 20도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20, 30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얘네가 단순히 무기물만 넣었다는 게 아니고 얘네가 어느 정도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MCM41에다가 고분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아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면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분자와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필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가교됐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 상수와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의 폴리머가 한 3점 초반대의 유전 상수를 갖고 있는데 비약적으로 좀 감소를 할 수 있었고요. 한 1.84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가질 수 있었고, 주파수에 따라서도 큰 변화가 없었고요. 온도 범위에 따라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온도와 주파수에 굉장히 안정적인 저유전 손실 특성, 그 저유전 상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페이지에서는 이 주파수 영역이 1MHz밖에 안 됐는데요. 5G는 보통 한 20MHz, 적어도 20GHz, 적어도 한 10GHz 이상에서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GHz 정도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는 한 28GHz까지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40GHz까지 범위에서 측정을 해봤고, 한 10GHz나 40GHz나 뭐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고, 이 유전 상수가 이 언더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유전 상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 손실 개수가 조금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좀 증가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5G나 6G에 들어가려면 이게 0.02가 아니고 0.0015 정도, 굉장히 오더가 한 단계 낮아져야 되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상태입니다. 유전 손실 개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요번에 개발했던 것들, 그리고 이전 논문에서 저희가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상용 폴리미드 또는 연구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유전 상수를 어느 정도 잘 낮출 수 있었고, 또 유리전이 온도가 꽤 높은 정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우수한 특성을 보고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비용매 유도 상분리였는데, 이게 열 유도 상분리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매 유도 상분리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스가 산업적으로 정말 적용하기에는 습식 방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이 비용매 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 환경이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열 유도 상분리라는 걸 좀 사용해 보자 해서 연력학적 상분리 같은 것들이 4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열 유도 상분리라는 걸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분자가 있는데, 이게 고분자에다가 이렇게 희석제를 요런 게 희석제인데요. 이 희석제를 저희가 분산시켜 놨다가 이 경화되는 과정에서, 희석제는 아직 보일링 포인트가 솔벤트보다는 높기 때문에 솔벤트는 다 날아가고 얘는 좀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얘만 씻어내는 정도로 이제 해서 이제 포러스한, 궁극적으로 이렇게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합성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 폴리머의 폴리머에 대비 이제 이 희석제의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최적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균일한 기공 구조를 갖느냐 해서 한 25 웨이트 퍼센트로 했고요. 다만 이렇게 희석제가 많아지게 되면 좀 더 라지 포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5 웨이트 퍼센트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실세스 퀴녹세인을 넣었을 때, 이 나노 필러를 넣었을 때는 기공 구조가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했는데요. 앞서 이렇게 라지포가 있던 거와 비교해서 이러한 나노 필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 기공 구조가 굉장히 줄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나노 필러를 첨가함에 따라서 이 같은 연료도 상분리를 썼을 때 이런 기공 크기를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응용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보시면은 저희가 이 파란색은 고분자이고요. 이 빨간색은 그냥 솔벤트고 이 초록 색깔이 이제 그 DBP라고 하는 희석제일 때 얘네들이 이렇게 균일한 상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저희가 합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료도 상분리를 거칠 때 보면 이제 솔벤트는 이베퍼레이션 되고 요 고분자는 고분자끼리 좀 모이고 요 DBP 도메인들끼리는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DBP를 이제 없애주게 되면 이렇게 라지포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포스 같은 스몰 스케일의 나노 필러를 넣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연료도 상분리 과정에서 고분자도 고분자끼리 모이지만 특히 이렇게 모일 때 이런 나노 필러가 뭐 분산될 썼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분자와 이제 결합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떠한 좀 뉴클레오파이로 좀 이렇게 뉴클라이로 조금 이렇게 핵 형성제로 좀 촉진제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좀 더 조밀조밀하게 핵이 많이 형성되면 핵은 빠르게 형성되지만 얘네들의 사이즈는 좀 작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DBP도 요 사이사이 조밀조밀하게 그 작은 사이즈로 좀 도메인을 형성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좀 작은 기공 구조를 가질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마찬가지로 열 특성을 좀 조사해 봤는데 얘네들은 이제 실세스키넥세인의 아민이 이제 표면에 쭉 깔려 있진 않고 하나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교 결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열성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반면에 이렇게 유전 상수나 유전 손실 특성은 그래도 좀 감소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 고분자들 또는 폴리이미드 에어로젤과 비교해서 저희가 만든 이러한 다공성의 이러한 필름이 어느 정도 내열성과 유전 상수나 유전 손실 개수 측정 이런 전기적 특성에서 어떻게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좀 더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폴리머를 전자재료로 이제 응용했던 연구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런 연구가 특별히 어플리케이션이 전자재료이긴 하지만 그 상태에 저희가 공정상에서 컨트롤할 때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을 좀 고려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머를 바탕으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탄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적인 응용 분야를 저희가 최근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즘 뭐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들이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디바이스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표면 특성과 더불어서 좀 더 새로운 표면 특성을 좀 구현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이게 나노카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활용해서 이 나노카본을 가지고 어떤 패턴 구조를 만들면 좀 더 다른 특성을 고분자 가질 수 있지 않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노카본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패턴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은 이재훈 교수님께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 바텀업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게 탑다운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탑다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라비어 프린팅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많이 연구된 리소그래피 패터닝까지 다양한 보고들이 있었고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합성되거나 아니면은 공정이 조금 복잡하다는 어떤 한계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요 지금 바톤업 신세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온의 총미 활성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내열성이 낮은 폴리머 सब스트레이트에 좀 적용할 때 조금 제한됐던 점들이 있고, 또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도 요 균일한 잉크를 만들고 뭐 전사하는 공정들 그리고 그런 후처리 공정들이 있는데, 이제 공정도 다단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잉크 자체도 균일한 상을 잘 만드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새로운 공정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고분자 위에 탄소 구조를 형상시키면서 패터닝을 하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프린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프린팅 레졸루션이 기존의 탑다운 방법에 비교해서 굉장히 레졸루션이 좋고 프린팅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은 내열성이 높은 이 폴리이미드에다가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상용 폴리이미드, 캡톤 폴리이미드를 구매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아마 이제 이렇게 공정을 했고요. 이게 한 단계 공정인데 지금 이게 동영상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컴퓨터로 디자인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바탕으로 얘가 이제 즉각적으로 바로 저희가 잉크젯 프린팅 하듯이 레이저 프린팅 하듯이 그렇게 프린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프린팅을 하게 되면 다양한 구조의 탄소 구조를 표면에다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아마 그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가장 먼저 라이스 대학에서 제임스 투어 그룹이 가장 선두 그룹이고요. 2014년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를 하면서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이제 레이저로 만들어진 카본 구조인데 요 제임스 투어 그룹에서는 굉장히 이너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카보나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라만 스펙트럼을 보면은 굉장히 결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이라고 좀 이렇게 고유 대명사가 이렇게 되어 왔고요. 이렇게 합성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상용 폴리미드뿐만 아니라 이 종이나 아니면 식품에다가도 이렇게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어떻게 그럼 어플리케이션은 이거 뭐 어디다 쓰냐 이렇게 좀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유튜브에다가 제임스 투어 그룹의 이제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을 치면은 이 투어 교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특히나 보면은 식품들을 굉장히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창고에다 이렇게 많이 쌓아 놓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일부 대표적인 애들에다가 이제 바코드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프린팅을 해놓고 뭐 RFID랑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 식품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유통되고 오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상태는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셀링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재미나게 뭐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합성 고분자뿐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친환경적인 물질에도 저희가 잘 조절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열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까지 나왔던 이러한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은 그냥 이렇게 표면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균일하게 태우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패턴 구조를 갖진 않았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뭔가 패턴 구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이저 조건에 따라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좀 우연히 이렇게 좀 생겼던 어떤 돌기 형태이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리소그래피 패터닝으로 이렇게 좀 정교하게 패터닝했던 연구들은 잘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가장 기초적으로는 뭐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패터닝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뭐 물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특성을 해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다 중첩된 이런 넓은 면적으로 태우는 게 아니고 이게 개별적인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레이저 연구는 보통 이제 이 파라미터를 컨트롤할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이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는 레이저 빔의 인텐시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얘네가 유지하고 있는 듀얼링 타임을 좀 조절해서 레이저 플루언스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분자 위에다가
요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굉장히 뭐 약한 플루언스가 들어갈 때는 별로 탄화가 되지 않다가 이렇게 조금 다공성의 기공 구조가 좀 형성되다가 이제 좀 더 요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나노 파이버 형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파워나 스피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레이저 빔 포커스를 어떻게 잡느냐 아니면 플루언스를 그에 따라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폴로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캡톤과 동일한 이러한 폴리미드를 합성하고 또 불소화된 폴리미드를 합성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동일하게 다양한 파라미터로 이렇게 레이저 패터닝을 하면 어떨까 해서 실제로 이렇게 고분자 위에 이렇게 마이크로 패턴 구조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막 접거나 이렇게 뭐 트위스트해도 그렇게 뭐 부서지거나 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조사할 때 얘네들이 좀 더 조밀한 간격이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넓은 간격이 있는 걸로 한 네 가지로 이제 패터닝을 해봤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캡톤 폴리머 그리고 여기는 플로린 폴리머에다가 패터닝을 한 건데 이 두 개의 그 패턴의 어떤 이 두께나 아니면 모플러지가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고분자의 내열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내열성이 높은 애들은 좀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이 좀 더 사라지고 좀 균일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내열성이 좀 약한 애들은 폭도 넓어지고 좀 더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의 폴리머를 합성했던 이유는 이렇게 마이크로 패턴 구조에 이제 탄소화가 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어떠한 헤테로 아톰이 도핑이 과연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좀 해봤고요. 이 패턴 구조가 굉장히 조밀할 때는 얘네가 중첩되는 레이저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헤테로 아톰이 그렇게 플로린이 도핑되지는 않았고요. 이 라인과 라인 간의 간격이 넓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도핑됐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됐던 구조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액적에 대한 특성을 좀 봤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캡톤 폴리머에다가 간격이 조밀할 때부터 간격이 넓어질 때까지 패턴 구조에 따라서 컨택 앵글을 찍어 본 거고 오른쪽은 플로린 된 거에다가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점선이 나타나 있는 거는 폴리머의 그 자체, 그 플랫한 폴리머에 대한 컨택 앵글에 비해서 저희가 이게 이방성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패턴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측정한 것과 이쪽에서 보고 측정한 것이 조금 컨택 앵글은 다르지만 훨씬 더 컨택 앵글이 좀 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마이크로 패턴 구조가 있으면 그리고 플로린이 있는 거에서는 일부 특성에서 일부 조건에서 소수성의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구조는 좀 이렇게 생긴 구조는 초소수성이긴 하지만 요 패턴과 패턴 요철 사이사이에 요 액적이 좀 스며들기 때문에 요 장미꽃잎과 유사한 이런 패턴 구조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얘네들은 완전 초소수성인데요. 요 구조인데 얘네들은 이제 요철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비의 날개와 좀 유사하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는 처음에는 어떠한 발수 코팅 소재 같은 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다이나믹 컨택 앵글을 좀 측정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90도로 기울여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뒤집어 놔도 매달려 있고요. 막 흔들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조금 막 우울한 느낌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장미꽃잎과 같은 경우에는 초소수성을 가지지만 요철들 사이사이에 액적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컨택 앵글도 높고 근데 히스테리시스라는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비와 같은 거는 이렇게 요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컨택 앵글은 똑같이 높지만 히스테리시스라는 건 굉장히 낮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요 소재들은 요 중간 상태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는 이제 나비와 비슷하다고 했지만 좀 자세히 생각해 보니 요 중간 상태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접촉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요 히스테리시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기울임을 줬을 때 이 방향으로 밑에 방향으로 기울임 줬다 그러면 요 밑에 방향에 있는 전진 접촉각과 요 뒤에 있는 후진 접촉각의 차이가 이제 히스테리시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되는 거고요. 잘 대굴대굴 떨어진 애들은
전진 저촉각과 후진 저촉각이 동그라니까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작은 히스테리스가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초발수 코팅제로 잘 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잘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중간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마이크로 패턴 구조가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레고처럼 이런 균일한 이러한 그 정교한 그 요철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그 안에 이제 다공성 구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이 액적의 크기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좀 스며드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필러리 폴스로. 그래서 요런 케이시 백스터와 웬질의 중간에 케이시 임프레그네이팅 스테이트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코팅 소재에 있는 발수 코팅에는 못 쓰고 어디다 쓰일까? 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요철 구조는 그래도 플렉스블한 폴리머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좀 플렉스블하게 이렇게 굽혀줄 수 있고 이렇게 굽혀주게 되면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요 서페이스 에너지를 조금 낮춰줄 수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서페이스 에너지 높은 데라 이렇게 전사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전사가 가능하더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액적을 조금 매니플레이팅 할 수 있다, 조작을 할 수 있다 싶어서 뭐 이런 거 나중에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뭐 약물 전달이든 뭐든 뭐 이런 데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패턴 하는 다양한 탑다운이나 바텀 방법과 좀 차별화된 방법으로서 저희가 모폴로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다. 레이저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저희가 이런 다공성부터 나노 파이버의 형태까지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분자를 다양하게 합성함에 따라서 도핑되는 구조를 조절하면서 이 케미스트리도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 성장된 이러한 나노 파이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소그래피 같은 데서 패터닝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어려운 구조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폐섬유 같은 것들의 업사이클링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이러한 뭐 기존의 폴리미드뿐만 아니라 뭐 폴리에틸렌이든 아니면 우리 폐 마스크 요즘에 코비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개질시켜서 새로운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레이저 공정이 굉장히 원스텝으로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이렇게 고분자 위에다가 어떤 접착 소재 없이 이렇게 패터닝을 탄소 소재를 붙일 수 있다는 데서 접착 소재도 필요 없다.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한 몸에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탄소화를 국부적으로 시킨 거기 때문에 계면 접착력이 두 소재 사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학적이나 몰폴로지 컨트롤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로 막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 것을 얘가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패터닝을 하기 때문에 설계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롤툴 공정까지도 연계한다면 생산성도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요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이런 패턴 구조를 통해서 뭐 초소수성의 어떤 소재를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항균성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뭐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태워봤을 때 얼마나 항균성이 있는지 저기 포도상균이나 뭐 그 대장균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렇게 포로스하면서도 포로스한 구조들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이 바이러스 소재가 들어왔을 때 좀 찔러서 이 세포막을 뚫어서 이렇게 죽이는 효과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소수성의 특성을 좀 부여하는 조건들을 좀 찾으면은 훨씬 더 조금 항균성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친환경적인 어플리케이션 좀 응용하고자 이런 연구를 수행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대구에 이제 섬유공단이나 이 염석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최근에 많은 기사들이 이 염석공단들에서 나오는 이 염료 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염료 폐수들의 문제를 우리 기술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으로 어떤 멤브레인을 만든 다음에 이 섬유 염료나 뭐 중금속
반도체 폐수에도 구리와 같은 중금속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정화 기술이 어떤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레이저 인듀스 그래핀의 특정 조건들을 만들면 이런 그림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패터닝을 한 다음에 탄화를 시킨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소니케이팅 같은 걸 했을 때 뭐 약한 애들은 좀 잘 부서져서 나가는 애들이고 좀 강한 애들은 한참을 해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좀 도출한 다음에 메틀린 블루 같은 것들로 이렇게 정화를 해보면은 훨씬 더 정화가 좀 잘 된다. 특히나 이런 탄소 소재는 저희가 전극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을 가해서 이렇게 좀 더 분해 효과를 증가시켜가지고 염료 흡착을 좀 더 증가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지금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의 산업에 있어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 뭐 하고 있는 뭐 사업이나 아니면 장비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어, 뭐 저희 지금 연구실 구성원들이고 지금 최근에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셨던 박사님들 또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